최근 불거진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마약 사건 수사 지휘 논란, 민주 진영을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조직 내의 갈등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불렸던 한 검사가 권력과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전말, 특히 외압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유무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명령이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장을 지냈다가 마약 사건이 무마된 다음 윤석열에 의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심우정, 잘 아시죠? 심우정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별다른 지시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경찰 세관과 함께 마약 사건 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아니, 수사 대상자들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사단의 팀장,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과거 마약 외압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을 수사하는 일종의 셀프 합수단이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문정 검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합수단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의심해서 미안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합수단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던 임 검사가 아무 성과 없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일까?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혜룡 경정의 합류를 지시했지만 이문정 검사장은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었죠. 정의를 구현하려던 책임자를 당사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피해자, 당사자로 만들어서 사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썩어빠진 정치 검찰의 오랜 수법이었지요. 이문정 검사장은 대신 백경정을 포함시키라는 이 대통령 지시를 막연히 거부할 수 없어서 백경정을 포함해서 5명을 한 달간 별도의 팀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경정이 과거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동원됐던 인력이 60명이었습니다. 근데 백경정을 포함해서 5명짜리 팀을 꾸리고 진실을 규명하라. 이거는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백혜룡 경정의 수사는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해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스스로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백혜룡 경정이 수사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합수단장한테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법원에다 제출해달라고. 그런데 이 합수단장을 만약에 수사해야 된다, 당신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 당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해줘, 이럴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순된 수사지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문정 지검장의 역할인데, 이문정 지검장은 오히려 합수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는 마약의 양이나 유통망을 밝히는 마약 수사가 아닙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즉 권력층이 개입해서 수사를 덮으려 한 정황을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약 수사는 얼추 끝났습니다. 마약의 양이나 유통망 얼추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그 마약이 들어오도록 길을 터준 자들, 배후의 권력자들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것이 백혜룡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
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그동안 마약 합수단이 28곳 압수수색, 16명 입건, 6명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내세웠지만 입건은요, 고발만 해도 입건됩니다. 정작 권력형 외압의 실체에는 단 한 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임은정 검사장. 그 이름이 빛났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불이익을 다 온몸에 안았지요.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그 신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합수단을 비판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대통령 명령을 사실상 부분적으로만 이행하는 것은 국민 눈에 교묘한 항명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장, 세간의 의심대로 1년 뒤 출범하는 공소청장이 되고 싶은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테고요. 검찰개혁은 검사 개인의 영웅서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의 잣대를 공정하게 세울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많은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임은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대통령 지시를 형식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압 의혹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나 조직 내의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검찰 개혁의 상징은 신뢰의 무덤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검사는 다 똑같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다면 권력을 주어라. 권력은 언제나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윤석열의 검사 시절 기억하시죠? 그는 소신파로 불렸고요. 권력을 잡은 다음 달라졌던 모습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권력을 쥔 뒤에도 초심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임은정 검사장에게도 그 거울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의는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그 이름값을 지키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진실 앞에 겸허히 서는 것, 그것이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